하지만 세종시는요, 계획도시답게 초등학교가 2개 있고요. 세롬동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또 여기도 중학교 하나, 그리고 또 여기 중학교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만 하더라도 하나, 둘,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하나, 둘, 3개, 네,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고등학교. 물론, 고등학교는 자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역으로 이주를 하곤 합니다. 네, 그럼, 기숙사가 많이 있죠. 기숙사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세종시의 이 세롬동의 가격 지표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얼만큼 상승했었을까요? 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입주 시기를 보면 딱 나옵니다. 세롬동 같은 경우는요,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2017년 이후에 지어진 한 4, 5년밖에 안 된 다 신축들이에요. 그 중에서 30평대로 본다고 하면요, 평당가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네, 이 더샵 힐스테이트죠. 10단지 더샵. 저도 여기로 봐요. 네, 여기로 봅니다. 35평이 15억 5천. 찍혔다. 네. 자, 10월 8일에 찍혔다.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네,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 찍었습니까? 11억 9천에. 아마 이 11억대에 가서 15억대로 간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매수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전체 기간을 따졌을 때요. 자, 이게 2017년 4월에 입주를 했고요. 2019년도에 이렇게 6억대 형성이 되어 있죠. 프리미엄 꽤 붙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3억대 분양을 받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3배를 번 겁니다. 하지만 보통 피 주고 사신 분들이 이때도 많이 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래가 참 많이 되었죠. 이때 7억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전세가 보면요, 형편없어요. 자, 갭이 4억 6천 들어갑니다. 5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때 선택을 했었을 거예요. 세종에 살 것인가, 세종을 매수할 것인가. 2019년 4월이면요 충분히 서울에 매수해도 충분했거든요. 5억이면은 웬만한 곳 샀어요. 네, 웬만한 곳 샀습니다. 마레프도 한 5억 조금 더 들어갔을 때예요. 네, 근데 세종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이때 사신 분들 차라리 양반이죠. 하지만 이때 사신 분들, 11억대 사신 분들은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할 겁니다. 왜? 15억은 그냥 간다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부동산 스터디 카페 들어가니까는 아니 11억대에서 상승론자들이 11억대에서 그냥 15억대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관념을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나도 15억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서울집 정리하고 사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산 분도 있다고요. 자,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이런 대형 카페에다가 글 하나 써가지고 세종시 지금 매수할 건데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세종시를 우호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대부분 댓글 많이 다시죠. 네. 국회의사당이 온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호재들은요, 실현이 되고 나서 올라갑니다. 네. 호재가 터져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올라가면 다시 꺼진단 말이죠. 왜? 실제 호재가 안 생겼으니까요. 호재가 실물로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GTX 보세요. GTX C가 인덕원 연결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인덕원 집값이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아니, 그 좋은 GTX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GTX가요 당장에 생기는 기차가 아니죠. 지하철이 아니죠. 언제 생깁니까? 최소 제 생각 2030년이에요. 2030년이요. 그때 돼서 그게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경기도권에서 대장 아파트가 되건 아니면 서울에서 수요를 흡수하건 간에 그렇게 될 거란 거예요. 근데 GTX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더라도 그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인프라가 안 좋다. 자, 여러분들, 강남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땅의 희소성, 토지의 희소성 때문에 반포주공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되어 있어도 녹물이 나와도 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 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미 있는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인도공 같은 경우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안양, 군포, 삼본,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집이 노후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데는요, 상급지가 아닌 그런 데는요, 점차 소득 수준이 낮은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은 팔고 나가든 전세를 주고 나간 거 간에
소득이 본인보다 낮은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준다고요. 그러면 슬럼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재건축으로 확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상향 여과를 할 지역인지, 아니면 이 지역이 하향 여과를 해서 처음에 집값은 고점이었으나, 상당히 집값이 비쌌겠죠. 비쌌으나 점점 가격이 빠져서 결국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닌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억대에서 지금 10억 5천, 뭐 11억까지 올랐으면요, 한 5억 정도, 5, 6억 정도 오른 거죠. 근데 다시 빠졌어요. 한 10억 5천입니다. 자, 6억 5천에 사서 10억 5천, 4억이죠. 네. 자, 5억 가지고 4억을 벌었어요. 5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4억을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한 거라 생각을 하세요? 이래서 부동산이 무서운 겁니다. 왜? 수익 실현 해야죠. 자기 돈이죠.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올바른 투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살지 않고 그냥 갭 투자했는데 그럼 당연히 수익 실현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수익 실현 할 그 타이밍에 집값이 빠지고 거래가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더샵 힐스테이트 있죠. 네. 매물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요, 매매를 찍고 전체 면적을 평수로 해서 34로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낮은 가격이 11억입니다. 높은 가격은 12억 3천이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거래가 될까요? 거래 안 돼요. 왜 거래가 안 되느냐? 최근에 10억 5천이 찍혔는데 누가 11억에 삽니까? 그것도 저층을요. 네. 이렇다니까요. 이거 제 집주인들 올려놓은 거예요. 집주인들 어디 올려놨을까요? 집주인 직접 올린 거네요, 이게. 집주인 확인한 거네요. 네. 근데 정말 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해요. 자,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 올려도 여기에 떠요. 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방어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실제 전화해서 제가 금매 좀 찾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매 많아요. 왜? 전세가가 보세요. 전세가. 여러분, 집값이 11억인데 전세가 3억 9천이에요. 물론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러겠죠, 한시적으로. 그런데 전세가가 지나치게 낮지 않나요?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전세가나 매매가의 갭이 워낙 크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폭도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예. 제가 대표적인 예로 부산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부산이 대표적으로 전세가가 너무 낮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거예요. 네. 자, 최근에는 84 타입이 11억 5,500에 거래가 되었어요. 자, 매매가 볼까요? 평수 355로 해서 84. 자, 10억 1,800까지 나왔습니다. 자, 1억 8,200이 빠졌네요. 뭐 그전에는 12억을 이렇게 올려놨나 봅니다. 10억 2천. 저층이 저층이에요. 네. 완전 금매 11억 4,800. 저층. 이거랑 다른 거죠. 103동이니까. 네. 단독 접수 완전 금매 허위 매물 X. 사지 마세요. 네. 왜 사지 말아야 되냐? 전세를 보세요. 전세가 5억 3천입니다. 비싼 거 뭐 8억도 있죠. 이거 안 되죠. 광안대교 뷰 보인다고 누가 전세 8억에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이면 차라리 월세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5억 3천이 제가 2년 전에 말했을 때도 5억 3천이었던 것 같아요. 전세. 네. 전세가 금액이 형편없습니다. 네. 뭐 이거를 호갱론을 보면요, 전세가 거의 오르지 못했죠. 네. 이게 전세가 6억 7,500도 거래가 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5억대다. 네. 잘 나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집값이 12억 13억인데, 네? 전세가 5억이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현지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 광안동 쌍용회가 같은 경우는죠, 살기 좋을까요? 네. 여기가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광안 자해가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기가 좋겠죠. 근데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그런 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너무 맹목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대한헬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11억 천까지 찍혔다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다음 거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제가 부산하고 서울하고 같이 움직일 거라 이야기했죠. 그건 대표적으로 부산이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2022년 27,590세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에코 델타시티가 2025년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반영이 안 되는데 아직 분양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입주 물량을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세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주의하세요. 그래서 제주도 집 산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정말 일시적으로 급반등 뭐 또 급락 너무 작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 그리고 급락이 너무 잦아요. 네, 그래서 제주시 같은 데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수요가 튼튼한데 지금 입주 물량이 엄청 과다한 곳 어디죠? 네, 거기를 꼭 사세요. 자,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140분 들어오셨네요.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는 적어도 그래도 한 100개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비코님 반갑습니다. 네, 부산대님 반갑습니다. 아는촌님 반갑고요. 행복탄산소님 반갑습니다. 이웃사라님 반갑습니다. 네, 김미라님 반갑습니다. 김화수님 반갑습니다. 제이님 반갑습니다. 플라이텍스님 반갑습니다. 비틀즈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부산에 대해서 뭐 인천에 대해서 서울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투자라는 사람이에요. 투자라는 사람에게 가장 나쁜 거는 뭡니까? 맹목적인 충성이에요. 자기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냅두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근데 내가 살 집은 냅둬도 되는데 투자하는 집은 적어도 2년, 3년마다 수익은 거둬야죠. 예. 그렇게 해야 자산이 축적이 되지. 그냥 가만히 두 채 들고 가겠습니까?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은 선호하지 않지만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곳이 여기에요. 창원에 보면은 해운 두산 3차라고 있어요. 여기가 작은 평수 25평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간 따졌을 때 쫙 흘러내렸죠. 네,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흘러내린 거예요. 네. 근데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가 매매가가 더 높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한 20채 사신 분들 갭 500 갖고 취득세 들어서 갭 500만원 갖고 20채 베팅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갭 500으로 20채 사면 1억이에요. 1억 하고 한 채도 얼마 올랐습니까? 1억에 샀는데 지금 최근에 네, 1억 8천 찍었어요. 8천만원 오른 것도 있다니까요. 그럼 5천만원씩 해서 20채 했다. 그럼 10억 번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했을까요? 아니면 서울에 투자해서 한 채가 10억이 되었다. 그 사람이 더 잘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없어요. 한 20채 갖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배짱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0채 사시는 분들 개인으로 사는 분보다 아마 제 생각은요. 법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5천 벌고 10% 내고요. 다 파는 거예요. 싹 다. 지금은 20%가 올랐는데 법인 추가과세가 올랐고 다 파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그런 분들 정말 선수입니다. 선수. 근데 저는 개인이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천천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노리다가 정말 이런 타이밍이 다시 한번 올 거예요. 또 안 오리라는 법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1995년에 10월에 입주한 28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쭉 올랐죠? 네, 5년 동안 올랐어요. 근데 5년 동안 2009년부터 뭐 1년 8개월 동안 오른 가격 그대로 2011년부터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하락하게 되죠. 네, 자, 10년 동안 하락이라 무섭지 않으세요? 네, 이때 동안 창원에 마산에 얼마나 오르지 못하는 그 공포 사도 안 된다. 왜 사냐 집을 이런 공포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확하게
세금을 더 걷게 하기 위해서. 공시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 안 물릴게요 라고 하니까는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세수가 종부세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노림수입니다. 자, 안동준님께서 경기 동남부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 특정 지역 2개 찍어주세요.